7월 15일 월요일 오후 8시 19분입니다. 내일 찍으려고 하다가 7월 8일 날 월요일 날 받는 그 칼럼이 계속 마음에 잡혀가지고 한번 해야지 하다가 내일 할 거지만 오늘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칼럼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제목이 전태일의 빚진 자들의 책무라고 합니다. 도재형 교수입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고 되어 있네요. 전태일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그 노동운동에 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대학생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 원이 없겠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떨까요? 이 노동계 또는 농업 관련 조직, 그 다음에 종교계, 그 다음에 교육계 이런데 침투해서 활동하는 활동가라고 하죠. 활동가들이 원래는 그 조직이나 지역에 침투를 해가지고 직접 조직을 꾸려가지고 리드하는 방식이었는데, 아마 이런 거는 좌익에서 계보가 높다고 알려진, 우익으로 전향했다고 알려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님이 더 잘 알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은. 그러던 것이 현장에서 인물을 키워가지고, 그 조직 속에서 인물을 자생적으로 키워가지고, 선동을 주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막상 운동이 시작되면, 부축이었던 사람, 훈련시킨 사람은 그것을 호련히 떠나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이 전태일 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태일 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조영래 변호사가 쓴 책입니다. 아주 노동운동가들의 편에 서서 그 입장으로 이제 서술한 책인데요. 이 책, 그런 기울어진 책이지만, 알게 모르게 정황이나 증거를 많이 남기고 있어가지고 자료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의 가명으로 등장하는 김계남, 김계남으로 상징되는 근로 현장에 침투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독학생회, 줄여서 SCA라고 하는 조직인데, 1949년 전라북도 정읍 출생인 양국주 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문갑식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문갑식 기자는 지금 현재 월간조선에서 편집장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특히 전태일이 분신을 할 때 곁에 있었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태일은 이승종 씨라고 하는 이승종이라고 하는 목사가 전태일을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이승종이라고 하는 목사는 인터뷰 당시에는 미국 샌디에이고에 거주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아무래도 누가 한 사람 죽어야 될 모양이야. 전태일이 죽기 전에 이제 일들을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여 김계남에게 성냥불을 켜서 자신의 몸에 갖다 대어달라고 부탁했다. 그 전날 저녁에 김계남은 전태일이 내일 누구 한 사람 죽는 것처럼 쇼를 한판 벌여서 저놈들 정신을 번쩍 들게 하자고 하는 말을 들은 일이 있었다. 내일 누구 한 사람 죽는 것처럼 쇼를 한판 벌려서 성냥불을 켜서 갖다 대달라는 전태일의 부탁이 심각하였기 때문에 불길한 예감이 퍼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긴 했으나, 설마 하는 생각에 그는 성냥불을 켜서 전태일의 옷에 갖다 대었다. 순간 전태일의 옷 위로 불길이 확 치솟았다. 친구들 보고 먼저 내려가라고 한 뒤 그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한 뎃가량의 석유를 온몸에 끼얹고 내려왔던 것이다. 불길은 순식간에 전태일의 전신을 휩쌌다. 국민은행 앞으로 뛰어갔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시기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몇 마디 구호를 짐승의 소리처럼 외치다가 그 자리에 쓰러졌다. 때마침 그 자리에 있던 한 회원이 근로기준법 책을 전태일의 불길 속에 집어던졌다. 이렇게 하여 근로기준법의 화형식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내용은
전태일 평전 개정판에서는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저는 그 전 책을 갖고 있습니다. 왜 사라지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완벽한 범죄는 없는 모양이죠. 이렇게 어딘가에는 다 정황을 이렇게 남기는가 봅니다. 전태일은 그 노동운동, 그것도 좌익선동을 위해 이용하는 좌익선동을 위해서 노동운동을 이용하는, 물론 그런 형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그런 자들에게 거미줄처럼 꽁꽁 둘러싸여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태일이 말했다는 뭐 자기한테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워딩을 계속 이용하는 것은 아마도 전태일로 비롯된 그 무식한 애들, 순진한 애들 데려다가 노동 착취했다는 논리에 끼워 맞추려는 허구인 것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막을 다 치우더라도 그 엄청난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시 미싱 있죠. 이렇게 실밥 박는 기계요. 미싱 보조에서 미싱사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 평전을 인용하더라도 3년에서 4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태일은 2년 만에 그 과정을 패스했습니다. 그러므로 초고속 승진을 한 셈이에요. 그 당시의 시대 정황이라든가 이러한 그 데이터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좌익들의 특징을 몇 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선 염치가 없다는 겁니다. 밥이 있으면 반찬이 있어야 된다고 칭얼대고, 반찬이 있으면 국이 있어야 된다고 칭얼대는 식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모든 좋지 않은 결과는 남 탓으로 돌려버려요. 자기 책임은 없습니다. 건국부터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들은, 물론 그들의 말하는 민주주의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식한 자유민주는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면 이시조선에 대해서는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505년이던가요? 그 500여 년을 독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김씨 독재에 대해서는 왜 비판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전태일로 대표되는 당시 직공들이 고생했는 건 사실이겠죠. 다만 그거는 그 시대 정황상 있지도 않은 직업이 생겼기 때문에, 직업이 없다면 불평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는 되게 불쌍해 보여요. 그렇지만 그나마 그런 일자리가 생겨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언급하지만은 전태일은 직책과 임금이 급상승한 케이스였습니다. 그 좌익 노동운동 세력들이 만약에 전태일을 그렇게 건드리지만 않았다면 아마도 미스터 피자 정우현 회장이 그 피자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 장인어른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장인어른이 하고 있는 사업일 겁니다. 동대문 의료상가에서 성장했는 것처럼 군 출신의 어떤 기질을 살려가지고 아주 그 파이팅 넘치게 일을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는 그 패션 형제그룹의 아주 멋쟁이 회장님이죠. 최병호 회장과 같은 그 의류 산업의 기업가로 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불에 타 죽지 않고요. 이 좌익들의 특징 두 번째로는요, 희생자를 만들거나 또는 일어난 희생자를, 그러니까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전태일은 그 두 케이스 모두에 해당됩니다. 희생자로 훈련시켰고 희생자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다시 말해가지고 전태일은 만들어진 희생자이기도 하고 이용당했던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대구 10월 폭동에 이용되었던 그 병원에서 병으로 사망한 시체를 폭동 시위대 앞장 세워가지고 이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이용당했던 것입니다. 이들 좌익 세력들은 사람을 꼬드겨서 죽이고, 전태일을요, 그 죽음을 아직까지도 이용해 먹습니다. 이 악마들을 현실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역사의 법정, 하늘의 법정에서라도 반드시 모진 처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책에 스크랩에서 끼워 넣는, 삽입해 놨는 그 기사가 있네요. 김용균 씨라고요. 그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분인데 60일 만에 장례를 치렀답니다. 60일 만에. 계속 끌고 있다가 정치적으로.
아마 김용균 씨 본인이나 가족들을 정말 이걸 원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똑같아요. 전태일을 이용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칼럼을 잠깐 보면요. 빈곤하게 자라나 재단사로 성장했다. 산업전사의 전형이고 가장 약하고 천대받던 여공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노동운동가이다. 그냥 근로자였는데 좌익분자들이 그 전태일을 애워사고 노동운동가로 탄생시킨 겁니다. 만든 겁니다. 이 점에서 지금 한국 경제의 번영, 민주주의 발전, 근로조건의 향상과 노동법은 22세 청년 전태일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근로자, 뭐 좋습니다. 노동자라는 단어를 칩시다. 이 노동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 줬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세력이 박정희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한국의 보수 세력을 가장 적폐로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디에서 열매가 왔는지를 모르니까 배은망덕한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겁니다. 전태일의 삶을 이해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그를 급진적이라고 말하거나 이상주의적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전태일의 인생 성장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급성장했다 그러죠. 직책과 급여가. 그 본연 자체 그대로가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성장이었어요. 이미. 근데 무슨 또 급진을 말합니까? 이 전태일로 5.18 유공자 이야기도 또 나오네요. 5.18 민주유공자라고 하는데 밝혀야죠. 누가 유공자인지. 이 전태일이 유공자라고 하듯이 그대로 실명을 쓰듯이 5.18도 그러면 유공자 이름과 무슨 유공을 세웠는지를 밝히면 되잖아요. 자꾸 5.18 유공자 아무데나 이렇게 끼워 넣는 버릇이 있네요. 이 사람들은. 이 전태일로 대표되는 재단사들은 또는 근로자들은 당시에 경제 성장을 일으킨 국가 리더와 그 다음에 기업가들을 상찬해주는 그런 노력도 좀 기울여야 되겠죠. 이 칼럼을 쓰는 이 교수는 도재형 교수는 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막을 만약에 알고도 이런 칼럼을 쓴다면 사악한 겁니다. 근데 모른다면 바보겠죠. 근데 설마 명색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사악할 리가 있겠습니까? 또 바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이 시골 딸깍바리도 이렇게 아는 걸요. 그러니까 뭐 가장 좋은 표현으로 이 사람을 묘사하자면 명색이 학자가 모르고 있는 거니까 게으르다 정도로 표현하면 적당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 사악하다 또는 바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게으르다 정도는 써도 될 것 같다. 그죠? 이 칼럼을 읽으면서 전태일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딱 집어가지고 이 교수만을 놓고 말하는 영상은 아니었어요. 한국 사회에 뿌리 내려가지고 당연한 듯이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가는데 나름 일조하기 위해서 찍는 영상입니다. 순진하게 낚여가지고 아까 여기에 어딥니까? 시위하는데 여기에 끼어들어서 아마 여기 노란 리본 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노동조합원들. 순진하게 낚여가지고 마치 이게 아주 숭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 있을 겁니다만 분명히 동기를 가진 소수의 사악한 선동꾼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만 전태일을 놔줘야 됩니다. 남의 슬픔을 팔아가지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태일의 몸에 불 붙였다고 알려진 사람은 혹시 아직 살아있다면 죽기 전에는 자기의 삶의 궤적을 실토하고 삶을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